자,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 편하게 보고 따라와야 돼요. 재영이도 편하게 보고 따라와. 알았지? 재영아 잘 안 보이면은 감안해. 우리 영상 또 올라가니까 영상도 같이 봐야 된다. 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되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고수정 외웠죠? 맞는 말 했는데요. 넌 몰랐죠? 고수정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습니다. 뭐죠? 파이만큼 갔어? 세타만큼 더 갔지? 몇 사분면? 3, 4분면이면 사인 값은 양수야 음수야? 아가 아니라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우리 대화를 끝까지 해줘야죠. 정신 차리세요. 3개 지났잖아 이제. 그치? 뭐 똥 마려워요? 싸고 와. 자, 됐어요 여기까지?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몇일까요? 헤이 몇이야? 아니죠? 탄젠트 세타. 이 새끼가. 자, 3, 4분면이죠? 탄젠트 양수. 맞니?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 더 볼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 졸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죠.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는 계속 사분면에 따른 각의 부호를 관찰하시고 그 다음 파이 혹은 2분의 파이 혹은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각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를 관찰하시면 되는 거죠. 세타라는 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y는 sin x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있어요. sin x 그래프 어떻게 그려? 0,0에서 시작하는 이렇게 주기가 몇인 2파이 함수고 최대값은 최소값은 맞아요. 이런 함수 그래프죠. 계속 반복될 겁니다. 맞나요? 맞아요. 너 맞아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 이 새끼들이 지금.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K라고 할게요.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K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해볼 거야. 이 점의 좌표를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 알파라고 할게. 그럼 잘 봐.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될까?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얘는 뭐야? 파이 빼기 알파인 거야. 얘가 파이잖아. 됐어? 파이에서 알파만큼 뺀 거야. 받아들여. 마이너스 k 적어놨죠? 마이너스 k. 그럼 요거 x가 뭐가 될까? 파이 플러스 알파. 요 길이 똑같습니다. 알파, 알파, 알파. 됐어요? 그러면 요거 x좌표는 뭔데? 2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받아들일까요? 돼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볼게. 여기 사인에다가 파이 플러스 알파를 대입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사인 알파랑 같은 값. 알파 대입해서 나온 사인 값의 부호 반대인 값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납득이 돼? 같이 매칭하셔야 돼.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 다음 코사인 x 그래프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요? 0,0이고 0,0이고 0,1이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에 y축 대칭함수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편의상 여기를 K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 밑에 마이너스 K가 있다고 보자. 요점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 요거 X좌표 뭐야? 마이너스 알파.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이거 X좌표 뭐야 그럼? 2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문제입니다. drain. 요거 누구야? X좌표. 네, 파이 빼기 알파. 같은 길이에요. 요 길이가 같은 거야. 됐죠? 지용이 그럼 여기에 X좌표 말할 수 있죠? 파이 플러스 알파. 대칭성 갖고 있다니까요. 아, 죽어버리겠네. 네, 됐죠? 괜찮아요? 수라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요 이야기 볼게.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를 구해봐 라고 하면 이거 1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로 얘기할 거잖아.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값이야. 알파 넣어서 나오는 값. 이거 부호 반대로 바꾼 값이야 라는 뜻인 거라고. 됐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또 이런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소연이 괜찮아요? 지금 말한 거 이제 다 돼요? 이제 질문 막 해도 되죠? 하지 마요 질문. 자,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탄젠트 그래프 0,0 원점 대칭에다가 얘는 좀 특이하게 점근선의 개념이 있죠? 맞아요? 이렇게 점근선의 개념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대신 점근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 X좌표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 값 뭐예요? 파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됐죠? 자, 요거 X좌표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 그럼 요건 뭔데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길이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하셔야 돼요. 잘 보고 있습니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됐어요? 고수정이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이런 머리 또 안 감고 왔네.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어제 도대체 어떻게 놀았길래 머리도 안 감을 정도로 놀았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간단하게 언급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문제 풀었던 건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 여기에 대한 과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렸던 거였죠. 맞죠? 그래서 과제 다 해왔을 거예요. 과제 안 해오는 그런 양아치들 없죠? 과제도 안 하고서 저기 어디 금천역 앞에 맘스터치 가고 햄버거 처먹고 캔모아 가가지고 그 그네 흔들그네 그냥 살랑살랑 타면서 거기서 빙수 처먹고 이러진 않았겠죠? 그 앞에 봐봤자 우체국밖에 안 보여요. 우체국 뷰잖아요. 아니죠? 여기 있나 보네. 숙제 안 하고 캔모에서 그네 타면서 살랑살랑 빙수 먹던 친구. 그런 친구 없을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 보시면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 재영아, 이렇게 해놓을게. 잘 보이니? 잘생겼네. 뭐야? 뭐 유명 유튜버 처음 봐? 왜 저래? 자, 사인 법칙입니다. 지난번에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코사인 법칙도 지난 수업 때 얘기해 드렸고, 사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다시 나오게 된 게 얼마 안 됐고요. 태생적으로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써야 될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보세요. 지난 수업 때 사인 법칙을 증명해 드리려고 원을 그려놓고 막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요 길이, 요 각을 A, B, C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우리가 A가 되는 거고요. 요 길이는 C가 되는 거고요. 요 길이는 B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A에서 수선의 발을 뿅 내리긋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봐봐. 요 길이를 H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사인 B는 C분의 H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됐죠?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 사인 C는 빗변분의 높이죠? B분의 H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은 H는 C 곱하기 사인 B랑 같고요. H는 B 곱하기 사인 C랑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양변에 똑같이 BC를 나눠주시면 미안합니다. 사인 B, 사인 C 얘를 나눠줄게요. 사인 B, 사인 C 얘를 나눠주시면 쓰다 말았어. 약분돼서요. 결과적으로 남은 건 사인 C분의 C는 사인 B분의 B와 같다. 이렇게가 남을 거예요.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쪽으로도 만들어서 얘기하고 이쪽으로도 얘기해서 만들면 결과적으로 얘는요 전부 다 사인 A분의 A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원 그려놓고서 법칙 증명해 드렸고요. 그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이 없어.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하나 더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이 값이 2R로 같다는 거는 지난 수업 때 한번 해드렸죠. 여기서 이 R이 의미하는 건 다음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이 삼각형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 라고 얘기해.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 라는 겁니다. 길이의 B와 사인 B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길이의 B와 그때 사인 값의 B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각의 B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각의 B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길이의 B와 그때 사인 값의 비율이 같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난 수업 때 또 했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이 있어서 제1 코사인 법칙 먼저 막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제2 코사인 법칙을 말씀드렸거든. 사실 이거 증명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의 코사인 A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완전 제곱 같은 느낌이죠. 여기 A는 여기서만 딱 옵니다. 그럼 A가 아닌 나머지들 갖고 완전 제곱 만드는 느낌에서 요 A랑 요 A가 같은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친구를 변형한 모습
코사인 A는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런 모습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세변의 길이 알고 있을 때 그때 임의의 한 각의 코사인 값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제2코사인 법칙까지도 한번 얘기해 봤고요. 이제 지난 수업 때 했던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 어려웠던 문제들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자, 일단은 3번 문제 보시면 99페이지에 3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고 했거든. 함수의 최대랑 함수의 최대하고 왜 안 써지냐? 자, 갑니다. 할 말 없죠? 자,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 아씨, 망했다 이거. 아무래도 오늘 수업 망한 것 같아. 자, 최대 최소. 망한 것 같아요. 를 보겠습니다. 재영아, 이거 온라인 오늘 못할 것 같아. 이거 패드가 안 돼갖고 이거 써야 될 것 같아. 일단 최대한 해볼게. 자, y는 절대값 sin x 빼기 1이거든요. 봐봐. 야, 코사인이잖아. 이거 최대값 몇이야? 최소는? 거기에서 1을 뺐다? 그럼 최대는 뭐로 바뀌어? 최소는? 그럼 최소가 마이너스 2고 최대가 0인 상황이야. 근데 지금 봐봐.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워놨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 씌우는 순간 최소는 뭐로 바뀌어? 0. 최대는 2로 바뀌는 거 아니야? 납득이 돼? 음수다 양수로 바꾸잖아. 그리고 거기에다 3을 더했다? 그럼 최소는 뭐가 돼? 3. 최대는 5. 끝. 이런 거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안에서부터 정리해 나가면 돼. 괜찮아요? 자, 뒤에 있는 문제 29번에 3번. 이거 봐봐.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거든. 근데 이것도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얘도 그냥 보시면 돼. 이런 식인 거야. 사인 제곱 x 있잖아. 이거 뭐로 바뀌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거든. 맞아요? 이거 갖고서 일단 바꿀 수 있어야 돼. 바꾼 다음 뭐해? 코사인 t로 치환하지. 맞아? 2차죠. 여기서 문제 t는 어떤 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맞아? 이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라고. 안 된 친구 빨리 해봐. 그러면 여기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플러스 3 이렇게 썼을 거야. 그죠? 바꿨으니까 이거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코사인 x를 랄라랄라라 신나는 수업 중 오 미쳤네요. 오 다쳤다. 안 되겠네요. 자, 요렇게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이제 다시 문제 좀 볼게요. 아이씨. 고친다고 고쳤는데. 4번 봐봐라. 최대 최소 구할 거야. 코사인 제곱 보여요. 맞아요? 코사인 제곱 보여. 맞아요? 그럼 이거 코사인 제곱은 뭐로 바뀌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죠. 혹시 이거 바뀌는 거 왜 바뀌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슬 알아요? 왜 바뀌어요? 더하면 1이니까 그치? 넘겨서 나온 거죠? 정확한 표현이죠? 좋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더하기 1일 거야. 그쵸? 마이너스도 전개돼서 부호 바뀌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인 x를 t라고 치환할게 라고 정리하고요. 그럼 여기는 y는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 계산하면 빵이네요. 이런 상황 놓치면 안 되죠. t는 어떤 애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다. 사인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사이값만 나올 거다. 납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꼭지점의 t좌표 누구고요? 마이너스 1이죠. 됐죠? 그럼 우리가 관찰하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였습니다.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관찰하는 상황입니다. t가 1일 때 최대값이죠. 그때 최대값 몇인 거야? 1 넣으면 되죠? 3.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가 최소값인 거죠. 최소값 몇이고? 마이너스 1이죠.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4번 문제. 따라 자, 요 문제 보시면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 사인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을 때 자, 요거 좀 어려웠을 수 있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첫 번째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입니다. 자, 봐야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각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야. 코사인은 뭐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어. 자, 이거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죠? 코사인 물어봤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얘는 마이너스 사인 x.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 이게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거 한두 번 해서 안 된다. 자, 두 번째. 자, 이 친구죠. 이거 제곱이니까 제곱하기 전의 모습을 일단 관찰할게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입니다. 마찬가지 2분의 파이 기준으로 각을 변환하고 있는 상황이야.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 사인은 뭐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2사분면에서 사인값 물어봤습니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2사분면 얼싸 안 코죠? 사인값이니까 양수겠지?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코사인 x인 거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제시된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네. y는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됐죠? 이거에 음수 부호 반대로 바꾼 거니까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지.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 이 친구 보면서 얘기하겠죠? 이거 뭐랑 같아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럼 다시 쓰면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1 플러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겠네. 별거 없죠 이제. 사인 x 뭐라고 해? t라고 치환하고 t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이 올 것이고 그럼 y는 t제곱 마이너스 t 계산해서 플러스 2구나 2차 함수 그래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에 꼭지점의 t좌표는 누구고요? 2분의 1이고요. 우리가 보는 t의 범위는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소값은 2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는 t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4가 될 거고요. 최소는 t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넣어주시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가 되죠. 이거 아까 어디서 봤던 식 같은데.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해서 최대값 4, 최소값 4분의 7, 끝, 마무리. 이런 문제가 된 거야.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돼요? 101페이지에 있는 3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엔 분수함수 형태거든. 분수함수 형태거든요. 좀 앉아주실래요? 네 머리통 다 보이거든요. 네. 자, 보시면 마찬가지. 여기 지금 sin x가 반복되니까 이거 치환할게, t로. 그리고 t의 범위를 명시해 드릴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y는 t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이거 이제 분수함수 해석해주면 돼. 근데 분수함수 해석을 또 못하니까 문제가 됐을 거죠. 자, 이렇게 갑니다. 분모 t 플러스 3이고요. 분자에다 어떻게 하냐면 분모 일단 써. 분모 일단 써.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2t잖아. 그럼 이 앞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를 땅 붙이면 마이너스 2t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근데 원래 없었단 말이지. 그럼 뒤에다가 플러스 6을 딱 붙여주면 원래 거랑 같은 식이야. 그 다음 뭐 해줘?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보는 거죠. t 플러스 3분의 6이고요. 앞에 거 따로 보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 됐지? 가분수 대분수로 바꾸는 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자, y는 t 플러스 3분의 6에다가 2를 뺐다. 이 친구는 y는 t분의 6인 분수함수 그래프를 t축을 향해서 마이너스 3만큼 y축을 향해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죠. 뭐 향해서가 아니라 y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t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는 거. 그럼 이거 기본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t분의 6은 이게 기본 그래프잖아. 점근선이 t는 0이랑 y는 0이었을 거고 얘를 t축의 방향으로 마산만큼 뿅.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밑으로 두 칸 뿅. 이렇게 내린 그래프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t에다 0 넣으면 2 빼기 2니까 0이죠. 0,0을 지나는 거 아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됐지? 우리가 관찰하려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플러스 1일 때까지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요 그래프만 보는 거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럼 t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요. 몇이냐? 2분의 2, 1이네요. 최대값은 1. 그 다음 t가 플러스 1일 때가 제일 낮은 값이잖아. 그럼 1을 넣어보면 돼.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분수함수에 대한 해석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1학기 때, 2학기 때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되는 문제. 자, 5번도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자, 5번 문제 여기. 네. 자, 좀 이따가요. 지금 일하잖아요. 지금 일하잖아요. 일한다고, 새끼야. 자, 일하는 중이에요. 넌 뭐하냐? 왜? 야, 뚱땡이 안 돼. 멈춰. 자, 그럼 다시 볼게. 5번 문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코사인 나와 있거든. 그럼 뭐해? 코사인 x를 또 t라고 치환하는 거야. 당연히 t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범위만 있을 거라고. 최대 최소가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젠트는 웬만하면 안 주죠. 범위가 없거든.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갖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해요. 범위를 제한시켜 놓고 할 거니까. 그럼 그래프식 다시 쓰면 y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모양 바꿔야 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분모의 t 플러스 2를 분자에다 일단 써. 그 다음에 앞에다가 적절한 수를 곱하는 거야. 똑같아질 수 있게. 누구 곱하면 될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4란 말이지. 근데 원래 5였어.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 플러스 9를 딱 붙여주고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보시면 t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원래 t분의 9 그래프를 t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그럼 얘는 좌표표면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만큼 여기도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이 됐을 거고 0 대입하면 나오는 값을 좀 관찰해 보세요. t에다 0 대입하면 4.5에서 2를 뺐으니까 2.5일 거 아니야? 2.5니까 뭐 대충 이런 데 있겠죠? 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이었을 거다. 우리가 관찰하려는 t의 범위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플러스 1 넣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난 보면 돼. 그래서 다시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최대값 플러스 1 넣은 게 최소값이 될 겁니다. 끝.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분모 1이고요. 분자 7이죠. 최대값은 7. 최소값은 플러스 1 대입한 값이거든. 3분의 3. 그래서 그냥 1이네요. 이렇게. 최대값 7, 최소값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야.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6번도 보면 똑같은 문제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 sin x 뭐로 바꾸고 t로 바꾸고 t 빼기 3분의 3t 빼기 4. 이거 뭐 해주고 또 모양 바꿔주고 어떤 그래프인지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고 하는 문제야. 어려워요. 할만해. 그죠? 그래서 다시 그래프 그려보셔야 되고 이게 안 되는 친구들 분수함수가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그럼 그거는 다시 또 따로 얘기해 주셔야 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천천히 정리해드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남아서 이런 것들도 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은. 자, 뒤로 갑니다. 103페이지고요. 103페이지고요. 그 32번에 5번 문제. 자,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 문제를 한번 좀 해결해 볼게. 5번도 있고 6번도 있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너네 영어 끝나는 날 스케줄 보면은 되게 일찍 끝나잖아. 남아서 공부 좀 하고 가. 모르는 것도 좀 물어보고. 알았지? 물론 나도 바빠. 나도 수업 있어. 근데 그냥 모르는 것 좀 물어보고 남아서 공부도 좀 하고 오며 가며 이렇게 하나씩 좀 물어보고 이렇게 좀 해. 집에 가면 뭐해? 맨날 놀잖아. TV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알았지, 수정아? 앵간히 먹고. 자, 봅니다. 네? 아니요, 난 수업하고 있어요. 넌 공부를 해야죠. 아, 토요일 날요? 넌 공부를 해야죠. 난 또 수업을 하고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요. 남아서 좀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나도 계속 수업 있어. 내가 뭐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6시까지는 수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영어 공부하시고 뭐 하시고 한 다음에 뭐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6시 이후에 좀 오시면 또 모르는 거 좀 질문 좀 해결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할게요. 네? 아닌데 6시에 수업 끝나는데요. 정규 수업이 6시에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보충 잡는 거지 계속. 어려워하는 친구들, 힘든 친구들. 자, 갑니다. 5번이에요. 봐봐. 이 값이 루트 3이 됐대. x를 구해봐 라고 했거든. 지금 보면 탄젠트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루트 3이 나왔대. 그럼 사실 우리는 안단 말이야. 탄젠트에다 누구 넣으면 루트 3 나오는지 안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할게. 그럼 치환했으면 항상 t의 범위를 언급하셔야 돼. x가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였거든. 근데 x에다 4분의 파이 더한 게 t였으니까 t의 범위는 당연히 4분의 파이보다는 클 거고 4분의 파이 다 더해서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을 거야. 그때 너 탄젠트 t 값이 루트 3이 나올 수 있는 적절한 t 값을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 이때부터 나는 얘를 뭐로 보는 거냐면 기본 그래프로 보는 거란 말이지. 그냥 탄젠트 t 기본 그래프야. x 대신 t로 바뀐 거 밖엔 차이가 없어. 그럼 얘가 t축이 되는 거지 뭘.
그래 놓고서 그냥 탄젠트 그래프, 기본 그래프 그리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관찰하려는 t의 범위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4분의 파이 대충 이쯤에 있겠죠? 나 여기서 여기까지만 관찰할 거야. 여기까지만. 요 안에서 루트 3 나올 때를 찾아줘. 인 거거든. 그럼 또 생각을 해봐야지. 탄젠트 루트 3 나올 때 언제야? 언제예요? 3분의 파이. 그때 루트 3 나오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t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때 루트 3이 나오는 거였어. 근데 t가 원래 뭐였니? x 플러스 4분의 파이였거든. 그게 3분의 파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해서 x는 3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값이니까 통분하면 12분의 파이인 거거든. 됐죠? 그럼 됐잖아요. x값은 12분의 파이였습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5번. 안 어렵잖아. 너무 빨라요 혹시? 나만 얘기하니? 괜찮아? 혜인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듣고 있는 거야? 해결됐어요? 이거 해결된 거야? 뭐 되게 바빠 보이길래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탄젠트에다가 x 더하기 2분의 파이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1 나온대. 여기 좀 지울게. 어차피 패턴이 똑같아. 다시 또 보면 탄젠트에다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지를 보자고. 됐어? 그럼 여기 있는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일단 t라고 바꿔놓고 다시 써보면 탄젠트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니? 라는 거거든. 자, 여기서 본찰하셔야 돼. x의 범위가 분명히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t의 범위를 말할 수 있거든. t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범위에서만 관찰할 거야. 2분의 파이다 더했으니까 난 이 범위에 만족하는 t값이 누군지를 일단 먼저 얘기해 볼 거야. 그럼 얘는 기본 그래프니까 탄젠트 그래프 그리고 얘기할 수 있다고. 뿅 2분의 파이 뿅 파이 뿅 2분의 3파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t의 범위는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여기만 관찰하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값이 누굴까? 이때 나오는 요 값이 누굴까? 이걸 관찰할 거거든. 그럼 아까 잠깐 봤듯이 플러스 1 나오는 애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탄젠트 누구 넣으면 1 나와? 4분의 파이. 그 말은 요 길이가 4분의 파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같은 길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4분의 3파이가 될 거다. 왜?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뺐으니까. 그럼 t가 몇일 때? 4분의 3파이일 때. 요거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그럼 t는 원래 x 플러스 2분의 파이였으니까 이게 4분의 3파이 나올 때를 찾으라는 말인 거거든. 그럼 x는 4분의 3파이에서 2분의 파이, 4분의 2파이를 뺀 값을 말해주면 되겠네. 4분의 파이 해서 답입니다. 됐어요? 넘겨서 정리하면 되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104페이지에 있는 2번 그리고 우측에 3번 이렇게 두 개 또 볼게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좀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보이거든. 사인 파이 마이너스 x가 보이거든. 일단 이 친구 좀 볼게요. 파이만큼 갔다가 x만큼 뺐잖아.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럼 사인 값 물어봤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는 그냥 사인 x지. 그럼 문제에서 말한 이 친구 제곱 붙었네. 2 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는 빵. 이 상황인 거죠? 됐죠? 그럼 우리가 뭐 할 거야? 사인 x 반복되니까 편의상 사인 x를 t라고 치환해주고 t는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식은 이렇게 바뀌네. 2t제곱 빼기 t는 빵. t 묶으면 2t 1은 빵.
됐죠? 그럼 결론 t는 어떠네? 0 또는 2분의 1인 거지. t는 마이너스라고 1 사이 있었으니까 맞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sin x가 0이 될 때 또는 sin x가 2분의 1이 될 때를 찾으면 된대. t가 sin x였으니까. 우리는 x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범위에서만 볼 거래. 그럼 sin x 그래프 그리자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파이까지만. 이렇게. 0에서 2파이까지만 딱 관찰해 보자고. 0 나올 때는 요때 0 나올 거고 요때도 0 나올 거고 요때도 0 나오는데 문제에서 x는 2분의 파이에 등호가 없거든. 그럼 일단 0만 드는 x 값은 0이랑 파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1 나올 때는 여기 최대값이 1이니까 2분의 1은 요렇게 두 개일 거야. 그럼 첫 번째 2분의 1 나오는 값 알죠? sin 2분의 1 나오려면 몇이니? 6분의 파이. 그럼 6분의 파이니까 얘는 누구야? 6분의 5파이겠죠? 왜? 대칭성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x에는 또 6분의 파이 넣으면 혹은 6분의 5파이 넣으면 문제에서 말한 방정식을 만족할 거야. 해서 x값이 몇 개? 4개가 지금처럼 보이게 됩니다. 됐나요? 납득이 돼요? 4개를 다 말하셔야 답이야. 자,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 없이 받아 적는 친구들 꽤 있는데 그러시는 거 의미 없어요.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하셔야 되고 받아 적는 거 의미 없습니다. 영상 다 찍잖아요.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 들으면서 잘 이해하시고 납득하셔야 돼요. 저희 고수정이 머리 잘랐네. 저거 봐. 저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안 해주는 거야. 됐어. 예. 알고 있었어. 너 렌즈도 살짝 바꿨지? 살도 좀 빠졌지? 보겠습니다. 자, 3번이요. 104페이지에 우측에 3번. 문제에서 이거는 지금 X축에 접한대. 헷갈리시면 안 돼. fx예요. 변수가 x입니다. 맞아요?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2차식. 그럼 얘는 뭐야? 2차 함수야. 자, 최고차 계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x축이랑 접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죠? 맞아? 0 만드는 값이 한 개 있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하면 다음 함수를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sin x 코사인 세타 얘를 0 만드는 근이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 있다. 판별식이 0이다. 이 해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 갈 거예요. 짝수 공식 B'의 제곱 빼기 AC 이게 0인 코사인 세타가 몇인 거예요? 2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세타는 0에서 2파이 사이, 2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일단 그려보시면 세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 2분의 1 나올 때를 찾아줘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1일 때야 해서 x좌표 하나 일단 말할 수 있죠? 미안합니다. 세타 좌표 하나 말할 수 있죠? 코사인 2분의 1 나올 때 언제? 3분의 파이. 자,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도 똑같이 3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얘 누굽니까? 3분의 5파이. 그래서 알말은 세타 값은요.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라고 하시면 x축에 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세타 값 2개 구하기 끝. 됐어요? 받아들여요? 자, 뒤에도 질문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숙제 안 하신 것 같아요. 맞니? 공부 안 하니 너네? 끝! 이게 다예요. 받아들여요? 안 어려워. 이거 정리하시면 되네. 자, 사인 30도 몇이에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거 2분의 1분의 3이니까 6인 거죠. 6은요. 자, 사인 45도 몇이에요? 그럼 이거잖아. a에다가 2분의 루트 1을 나눈 거니까요.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요거 쓱 왼쪽으로 넘겨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a는요. 6 곱하기 2분의 루트 2. 몇인 거냐? 3 루트 2. 답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자, 이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사실 공부한 적이 있다. 근데 법칙으로 얘기 안 한 거다. 너네 요거 a 길이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너네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어. 자, 여기가 3이잖아. 여기다가 수선을 딱 내려. 1대 1대 루트 2 맞아? 그럼 요 길이는 몇이야? 루트 2분의 3이야. 요 길이도 루트 2분의 3이야. 30도잖아. 1대 2대 루트 3이거든. 그럼 요 길이는 뭐야? 루트 6분의 3이야. 그럼 요 길이는 루트 6분의 6이거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6분의 6 루트 6.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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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2. 어? 뭐지? 뭐야?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답 몇이야? 3 루트 2가 맞는데? 뭐야? 야, 뭐니? 맞잖아. 아, 잠깐만. 아이씨. 멍청한 새끼. 미쳤나 봐. 미친놈인가 봐. 30도죠? 미쳤네.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30도죠? 미안합니다. 원래 그림 30도니까 이렇게 그려져야죠? 30도. 여기 A. 그렇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3 루트 2. 루트 2분의 3. 그럼 30도니까 여기가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이죠? 미안해요. 길이비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6. 그래서 2분의 6 루트 2. 정리하면 3 루트 2. 이렇게 보셔야죠. 네, 미안해요. 길이비를 잘못 봤습니다. 30도라고 써놓고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거든. 요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사인 법칙 가지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볼 거고요. 우측에 있는 5번 문제 한 번 더 볼게요. 자, 5번 보십니다. B가 3이고 C가 루트 6이고 각 B가 60도일 때 각 C의 값을 구하세요. 삼각형 이렇게 있고요. 여기 B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을 때 그때 보겠습니다. 자, 요 길이가 3이라는 거고요. 요 길이가 루트 6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야. 그리고 너는 얘를 한번 말해봐. 라는 상황. 어떻게 얘기할래요? 라고 요거 세타라고 놓을게요. 이거지. 사인 60도 3은 사인 세타 분의 루트 6이랑 같다. 됐죠? 위치 바꿉니다. 사인 세타는요. 루트 6에다가 3분의 사인 60도.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지. 양변 나누는 거니까. 됐어요?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루트 6에다가요. 3분의 1이 있고요. 사인 60도는요. 2분의 루트 3이죠. 됐죠? 자, 둘이 정리하시면 3 루트 2네요. 약분됩니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자, 사인 2분의 루트 1 했어요. 그럼 세타는 몇인 거예요? 45도죠. 사인값 2분의 루트 2 45도밖에 없잖아.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문제. 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 됐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넘어가 될까요?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111번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111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가 10이고 각 B가 120도래요. 이런 그림이죠. 여기 120도고 여기가 12가 됩니다. 이때 다음 삼각형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외접원의 길이를 구하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뭐냐? 아까 우리 외웠던 이야기. 사인 120도 분의 12가 2R이라면서 외접원의 지름. 그럼 사인 120도가 몇인지 알아야죠. 맞아요? 사인 120도는 사인 180도에서 60도를 뺀 거잖아. 맞아?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럼 얘는 뭐와 같은 거야? 그냥 사인 60도랑 같은 거죠. 받아들여요? 그럼 결론 사인 60도예요. 2분의 루트 3. 그럼 다시 쓸게요. 루트 3분의 2 곱하기 12가 2R이니까요. 양변에 2를 나눠주시면 R은 2분의 12가 될 거고 4루트 3이라고 유리화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모분자 루트 3 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 끝 답입니다. 반지름은 4루트 3. 이런 이야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는 거라 특히 어렵진 않습니다만 연습할 수 있는 시간과 문제를 몇 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뒤로 가서 보시면 2번입니다. 112페이지 2번. 자, A 대 B 대 C가 2대 5대 6이래요. 자, 봐. A, B, C 길이의 B가 2대 5대 6이야. 이때 sin A, sin B, sin C 다음 sin 값의 B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2대 5대 6이죠. 끝. 답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럼 문제는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3번 보세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7대 9대 8일 때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얘는 그냥 A 대 B 대 C 세변 길이의 B를 그냥 그대로 말해주면 되거든. 길이의 B가 sin 값의 B와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AB 더한 거, BC 더한 거, CA 더한 게 7대 9대 8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내가 A 플러스 B를 만약에 7K라고 하면 됐죠? B 플러스 C는 뭐가 되는 거야? 9K가 되는 거야. C 플러스 A는 8K가 되는 거거든. 비례상수 표현. 그래서 얘가 7대 9대 8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K는 나도 누군지 몰라. 적절한 어떤 수겠지. 괜찮아요? 이거 3개 다 더해버리면 A, B, C가 2개씩 있죠? 그게 몇인가? 다 더한 값. 다 더한 값 몇입니까? 24겠죠? 맞아요? 그럼 양변에 2를 나누면 A, B, C 더하면 몇인 거야? 12K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잘 봐. A, B, C 다 더하면 7K였다? 3개 더 더하면 12K다? 그럼 C는 몇이야? 오케이. 됐죠? 그 다음 A, C 더하면 8K였다? 다 더하면 12K다? 그럼 B는 몇인 거야? 4K. B, C 더한 게 9K잖아. 그럼 A는 몇인 건데? 3K. 그럼 결론 A 대 B 대 C는 몇 대 몇 대 몇? 3대 4대 5. 맞아? 3대 4대 5. 이렇게 세변의 길이의 B를 갖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길이의 B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봤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측에 있는 4번이야. 4번에 1번.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A, B, C가 1대 2대 3이래. 그때 A 대 B 대 C.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각의 비율을 줬을 때 이때 이 세 변 길이의 B를 얘기해줘라는 거거든. 1대 2대 3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봐야 돼. A, B, C가 1대 2대 3이래. 각 A를 내가 편의상 A,
각 B를 그러면 2A, 각 C를 그러면 3A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알고 있어. 세 내각의 합은 몇이다? 180도. 6A가 180이다. A는 몇인가? 30이다. 그럼 A는 몇 도? 30도. B는 60도. C는 90도인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1대2 대 3 맞잖아. 그럼 이때 사인 A는 몇인 거야? 2분의 1. 사인 30도. 사인 B는 몇인 거예요? 2분의 루트 3. 사인 C는 몇인 거야? 1인 거잖아. 얘네가 A 대 B 대 C의 비율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답은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 대 1이고요. 이쁘게 우리가 정수 형태로, 분수 형태를 좀 바꿔서 쓸게. 2를 곱해서 1 대 루트 3 대 2요. 이런 정도 쓸 수 있겠죠. 이게 답인 거예요, 4번. 그래서 각만 보고서 그냥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처럼 잘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어. 자, 봐봐. A 값 구하래. 문제 봐야 돼. B하고 C 알고 A의 각을 알아. A 값 구하래요. 코사인 법칙 A 제곱은 B제곱 C제곱 둘이 곱한 거 2배 코사인 A 코사인 60도죠? 몇인데요? 몇인데요? 2분의 1 2분의 1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래서 여기 6이죠? 결론은 13-6이니까 몇인 거야? 몇이에요? 7인 거죠? A 제곱이 7인 거예요. 그럼 A는 몇이다? 루트 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B제곱 C제곱 2BC 2BC 저 위에 공식 있는데 그거 안 보고 얘기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문제. 여기는 공식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식 보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어. 이거 공식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네, 너네 중간고사 때는 이 범위가 아닐 거예요. 확실한 건. 그러니까 일단 당장 중간고사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라는 걸 공부한 다음 기말 때 이제 계속 더 빡세게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볼 겁니다. A, B 알고 각 C 알고 있죠? C제곱은요. A제곱 B제곱 둘이 곱해서 2배 코사인 60도 몇이에요? 2분의 1 됐죠? 그래서 결론 둘이 더하면요 74에서 35를 뺀 값이죠 39인가요? 맞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C는요 루트 39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에다 넣고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와요. 네, 좋습니다. 자, 7번 쪽으로 가볼게요.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7번에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A가 13이고 B는 8이고 C가 7일 때 A 값을 구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코사인 법칙 변형할 거예요. 코사인 A는요. 2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2BC죠. 2 곱하기 8 곱하기 7분의 B제곱이죠. 88에 64 77에 49 빼기 13제곱 169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분자 보시면 113에서 맞나요? 아닌데? 맞죠? 113에서 마이너스 169, 169를 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6이 되죠. 2, 8, 7을 곱했는데요. 됐죠? 8, 7에 56,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대요.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A는 몇인 걸까요? 라는 질문인 거죠. 됐습니다. A는 몇일까요? 코사인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죠? 요감 얘기하면 되는 거지? 플러스 2분의 1일 때 볼게요. 누구였죠? 2분의 1 나올 때 몇 도죠? 60도. 60도. 여기 180도잖아. 그럼 여기 몇인 거야? 120도. 그래서 A는 120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문제.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공식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적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으로 가시면 그 115페이지 유형 7번, 8번 있을 거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패스할 거예요. 네, 패스할 거고요. 유형 8번, 9번, 10번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패스합니다. 116페이지에 네, 그러니까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일단 패스할 거예요. 정확한 내 의도를 알고 계셔야 돼.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연습을 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용 활용 문제는 사실 지금 다루는 건 딱히 의미가 없고 되게 지루해지고 루지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지금은 패스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뒤에 있는 생활 속의 삼각함수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두 가지 남았는데 이 얘기를 먼저 좀 할 거예요. 넓이 구하는 이야기. 자, 봐보세요.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를 밑변으로 놓을지 어디를 높이로 놓을지를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럼 편의상 그냥 내가 여기를 밑변으로 놓을게. 자, 여기 변의 길이 우리는 A라고 부르죠. 여기는 C가 될 거고요. 여기는 B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내가 밑변을 A라고 놓을게. 그럼 높이는 어디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밑변까지 수직으로 딱 내린 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각 B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인 B라고 하면 얘는 C분의 H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양변에 C를 곱하면 H는 C 곱하기 사인 B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맞나요? 그럼 이 H 자리에 내가 C 곱하기 사인 B를 대입하면 2분의 1 AC 사인 B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네. 납득이 돼요? 자, 어떤 상황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A하고 C 이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죠. 사인 C는 B분의 H죠. 그럼 H는 B 곱하기 사인 C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 H 자리에 B 곱하기 사인 C를 넣으시면 2분의 1 AB 사인 C가 되겠네. 맞아? 마찬가지 그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알면 우린 넓이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같은 원리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높이를 설정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1 A, B 나왔지? 세 변 중에 안 나온 놈 누구 안 나왔어? 그게 사인 값으로 오는 거야. A, C 나왔지?
누구 안 왔어? B. 그게 사인 값으로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빠진 공식 하나 더 쓸 수 있겠다. 뭘까? 2분의 1 BC 사인 A. 어떤 걸 쓰셔도 다 같은 넓이를 구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여러분들 교재 120페이지에 보시면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때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임의의 한 내각 크기를 알 수 있거든. 뭘 이용해서? 제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넓이도 구해봐야지를 정리한 게 헤론의 공식인데 이 말은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 다루지 않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또 산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어. 그리고 이거 공식 유도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공식 유도 과정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교재에 있는 아 저런 게 헤론의 공식이구나 라고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누군가 너한테 물어보면 들은 적은 있는데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어요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한 언급을 좀 하나 해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패턴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있잖아. 평행사변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나는 계속 카메라랑 아이 컨택 하면서 하고 있죠. 우리 재영이도 영상 봐야 되니까요. 계속 계속 누가 좋아요 누르고 막 한 애가 있단 말이야. 진짜 말하세요. 문상 주게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거 해갖고 막.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잖아. 그 중에 일단 너네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이야.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너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무수히 많은 사각형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는 사각형이 있어. 그런 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다리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한 쌍만 평행하는 경우야.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평행사변형이거든. 평행사변형이에요. 네 개의 변이 평행하는 거야. 둘씩. 이게 평행사변형. 이 평행사변형들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애들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부르고 이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그러니까 내각 안에 있는 각, 외각 말고 내각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리고 직사각형이자 동시에 마름모인 친구들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사실 너네가 대부분 얘기하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마름모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평행사변형이 있어. 마주보는 평행하는 상황일 거야. 이때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별거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죠. 여기를 밑변이라고 하고 여기를 높이라고 해서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때 밑변의 길이가 A,
그리고 이쪽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할게.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a 곱하기 h거든.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이게 왜 넓이에요? 라고 하면 여기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직사각형이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넓이가 나와. 근데 이때 이 h는, 자, 요 h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세타를 기준으로 사인 값 b분의 h. 사인 세타는 b분의 h. 그럼 h라는 애는 b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맞아? 그럼 결론 h 대신에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b 사인 세타. 됐어?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여기에다 2분의 1 때리면 삼각형 넓이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이 삼각형의 넓이인 거야. 그거 2배가 된 거니까. 납득이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기.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그냥 사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냥 사각형을 그려볼게. 그냥 대충 생기다만 사각형이 이렇게 있나 봐. 자,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사실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자, 대각선이 있을 거야. 여기도 대각선이 있을 거예요. 됐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조건은 첫 번째. 두 대각선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대각선에 만나는 각. 변의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알면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있는 대각선과 평행하게 다음 점을 지나는 대각선을 쭉 만들어 볼 거야. 직선을 만들어 볼게. 여기도 마찬가지 만들어 볼게. 그 다음 이 대각선이랑 평행하도록 다음 점을 지나는 직선을 쭉 그려볼게. 여기도 마찬가지 그려볼게. 됐지? 자, 그리는 순간 이 큰 사각형은 뭐가 돼? 평행사변형이 돼. 맞잖아. 얘네들이 평행하고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납득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 한 대각선의 길이, 요 길이, 또 다른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요 각,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알고 있으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받아들여? 거기에서 뭐 해주면 자, 얘 기준으로 여기만 말하고 얘 기준으로 땅 잘라서 여기만 말하고 여기만 말하면 되는 거지. 뭐 하면 된다? 2분의 1 붙이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알고 있을 땐 어떤 사각형이 나와도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괜찮나요? 납득이 되어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23페이지 중단원 점검 문제는 푸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하고 사각형의 넓이 보는데 삼각형 넓이에서 유형 14번 있죠. 그것도 빼세요. 그것도 빼십니다. 알았죠? 헤론의 공식 쓰는 거니까 그거 빼시고 실생활 문제에 있는 118, 119도 일단은 지금은 뺄게요. 과제에서. 몇 번이라고 했을까요? 14번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